자, 이제 탄핵 이후에 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과거에 대통령이 이었던 사람이나 저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이나 모든 도덕적, 법적, 헌법적 적용 기준을 매우 높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역대 대통령들이요, 대한민국의 흔히 자기들이 자랑하는 국격과 나라의 경제적 수준을 벗어나서 창피할 정도로 부끄러운 부패를 크고 작지만은 다 저질렀습니다. 측근이 받았고 아들이 받았고 형님이 받았고 동생이 받았다 해서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본인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요. 써야 되지 않을 돈들을 공항이니 새만금이니 무슨 이 원전이니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이니 해외 무슨 개발이니 온갖 군대에 낭비를 했습니다. 4대강도 그 중에 하나고 김포운하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느 정권을 탓할 게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라고 보지요. 자, 그래서요, 국가의 모든 토목사업, 국가의 중요한 공기업들의 각종 부채, 국가의 예산, 또 주요한 인프라 사업, 이런 모든 부분에 숟가락을 다 뗐습니다. 이번 최순실의 예에서 보면 문화체육까지도 숟가락을 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재산이 몇 조다부터 몇 천억이다까지 돈 걱정을 안 하는 그런 전직 대통령이 다들 되어버렸습니다. 재벌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난무하고요. 실제 대통령이 한번 끝나고 나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소문들이 이렇게 번져나고 있는데, 그런 걸 보고 나면 대통령이 되려고 저렇게 아둥바둥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은 팔자 고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대통령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 오른팔 왼팔도 팔자 고치고 가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팔자를 다 고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오른팔 왼팔 이런 사람들 많죠. 정권마다요. YS,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 가신들이 저거 대통령이 물러나면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나타나왔어요. 국회의원하고 지사하고 또 배설하고 다음 정권은 또 태우기도 하고 또 가신들 중에는 대권 간다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있는 이 황장수는요, 시험을 쳐서 대한민국 정치를 논하자거나 토론을 해서 하자면 상위 1% 안에 들 자신이 있습니다. 연설을 하자고 해도 연설에서 누구한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정치판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판단 부분에서는, 그리고 연설이나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한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장수가요, 옛날에 2000년에 한번 총선 출마하고 왜 그 이후에 총선 출마를 못하고 정치판에 다 개나 소나다는 배지를 하나 못 달은 줄 아십니까? 권력 핵심을 향해서 많은 화살을 날려서 지난번에는 그때 당시에 2012년에 새누리당이죠. 공천 줘놓고 저보고 공천 준 즉시 그 전후로부터 상당 기간을 제 주변 사람 몇십 명을 계좌 추적을 했다가 60일 뒤에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기도 했고, 애초에 저 공천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도 보기 싫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출마했으면 걸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계속 정치 생명을 유지해 가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돈입니다.
20년쯤 전에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정당의 고문이다 이러면서 요즘도 그 당에 뭔 일이 생기면 TV에 주목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출마도 하고 또 정치판에 다시 복귀도 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요. 얼마나 제가 돈이 없는 줄 관계기관들도 알았으면 황장수한테 마지막 날, 공천 마지막 날 공천을 마감 직전에 썩 주면 장난을 치다가 오랫동안 정치를 안 해서 목이 말라서 무조건 출마를 하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급히 선관위에 등록비도 내고 뭘 하려고 하면 돈을 누구한테 빌릴 거다. 그런 과정에서 서류를 안 갖추고 빌리게 되면 나중에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엮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나라의 정치 시스템은 선거 공영제라고 하면서 주요한 정치 자금 부분을 정당이나 출마자들이 공영제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척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이 필요 없을 만한 인간들한테 해주고 있는 거고, 정작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대상이 되지조차도 못하는 무서운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정치를 하면 돈을 벌까요? 지금도 대선을 한번 후보로 한다는 한 사람은 제가 알기에 법조인을 하다가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신고한 재산을 보면 매덕인데 그 뒤로는 쭉 국회의원만 했습니다. 근데 재산이 지금 몇십억이에요. 어떻게 국회의원을 몇 번 하면서 재산이 몇십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정치를 하면 돈을 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왜 당에서요, 각종 당직 그렇게 나서서 쌈박질을 하고, 또 국회직, 국회에 무슨 위원장, 분과위원장, 위원장,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하면 그렇게 하려고 난리를 치고, 당 대표를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특히 총선에 임박해서나 보궐선거에 임박해서 당 대표를 하려면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하려고 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심지어 그 선거 앞두고는 사무총장 자리도 박이 터집니다. 그것은요, 대한민국 정치가 많이 맑아졌다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공천이 돈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2012년 공천에, 2016년 공천에 과연 최순실이 관여한 공천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한간에는 3인방이 공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공천심사위원회에 자료를 내놓는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파다했습니다. 저보고 왜 정치 안 하냐고요? 여기 아니면 저기 붙어야 될 건데, 민주당 아니면 새누리에 어느 쪽에 갈든 영혼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신세한테 붙지 않고요, 대한민국에 당선될 만한 지역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공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 다음에 붙으려 하면 그냥 붙어지겠습니까? 그냥 가서 저 좀 붙어주십시오, 저 똑똑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하면 붙여주겠습니까? 다 돈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 시스템 자체가요, 돈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를 하고 나면 우리가 보면 저 사람 대통령까지 갔다가 한 100만 표로 떨어지면 마음에 속이 상해서 어찌 살겠나 싶지만요,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 뛰면요,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돈 될 만한 사람 중에 두세 명 안에 들어가면 돈이 떼거지로 옵니다. 그러면 떨어지면요, 지 쓴 돈은 선관위 보전받습니다. 지금 600억쯤 신고 안 합니까? 지난 대선에요. 문재인 후보도 그랬고 박근혜 후보도 그랬을 거예요. 5, 600억 보전받았을 겁니다. 자, 대선 한번 치르고 나면 자손, 네? 대대로 먹고 살 만큼 돈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지난 2012년에요. 당시 새누리당 돈을 안 풀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깨끗한 선거 치른다 이랬는데 돈과 관련되는 일은 주로 누구가 한다고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자,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평생에 못 만질 돈 만져보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유력 정당의 후보로 가서 출마를 라도 하면 팔자 고친다 생각하고 계속 그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순진했던 정치인 일부가 정치하다가 패가 망신하지, 요즘 정치판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사람 중에 정치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한마디로 온 사돈팔촌까지 가족과 주변에 있는 온 측근과, 자, 그 사람들 합치면 수백 명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근처에서 또 한 자리 노리고 돈 좀 땡기려고 하는 사람 수천 명과, 그리고 그 옆에 붙어서 뱃을 좀 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강남 상류층 이 사회에 법조인, 의사, 교수, 연구원, 언론인 전부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 갖고요, 이 나라를 들어먹는데 누가 더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이 나라를 들어먹는 쪽에 내가 설 거냐, 그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문재인 후보 될 만하니까 그 뒤에 지금 줄을 쓴 사람이 수백 수천 명 아닙니까? 사회 저명 인사라는 사람들이요. 뭐 안보 포럼에만 해도 600명이 넘는다며. 국민의힘에 뭐 10년의 힘 대대로 해먹을 만큼 해먹은 사람들이 그거 또 붙었습니다. 전직 관료 무슨 교수 중에서 군들. 자, 그러면 됐다 칩시다. 그 붙은 사람에서 뽑아서 시키지, 거기 안 붙은 사람에서 찾아서 시키겠습니까? 그 붙은 사람 중에서 순수한 사람은 붙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가서 나 그런데 저는요, 옛날에도 제일 창피한 게 뭐가 제일 창피한 줄 압니까? 무슨 유력 무슨 당 대표나 뭐 유력 대선 주자가 전화 와서 내 어디 가는데 옆에 서서 같이 좀 가자, 행사 참여해라 하는 그런 데 가는 게 제일 창피했습니다. 솔직하게. 이러려고 정치하나 싶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행사 같은 데 가서 뭐 기관장들이라고 차례대로 연설하는 그런 것도 제일 창피했습니다. 하물며 무슨 대선한다고 캠프에 거기에 일원으로 속해가지고 행사 쫓아다니는 부분이 얼마나 창피한 짓인가, 남들이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데 대한 조금의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거기에 들어갔다고 주변에 자랑하고 다닙니다. 내 어디 캠프에, 대선 캠프에 지금 뭐 맡았어. 그리고 주변에서 돈도 땡기기도 하고 위세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화가 옵니다. 2012년에요. 제가 무슨 대선에 이야기 좀 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혹시 황장수가 뭐 하나 해가지고요. 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도 없디다. 대선 끝나고 나니까 더 없디다. 생일에 연락 안 오는 사람들이 다 찾아옵디다. 귀찮아서 사무실에 안 들어오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요. 제가 여야 후보를 다 깝니다. 박 대통령도 탄핵해야 된다고 유력한 문재인, 안희정 뭐 다 공격을 합니다. 개미 새끼 하나 목이 터져라고 요즘 형편도 어려운 것 같은데 떠든다고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아는 사람 중에 연락 오는 사람 없습니다. 왜? 황이 요즘 이상해졌다. 자기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제가 좀 이상해졌다고 보이겠죠. 지금쯤 이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황장수가 보수로 갔는데 이번 선거는 보수가 졌어. 여기에 될 만한 사람도 없어. 자, 거기에다가 저 친구가 요즘 뭐 좌우로 그냥 전부 씹어서 돌리는데 저 친구 이제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당장 태극기 든 사람들부터 거기에 이 사무실에서 같이 출연해서 토론을 하고 허구한 날 밥 먹던 사람들도 저보고 문재인이한테 붙었다, 박지원한테 붙었다고 그러는 이야기를 그 사무실에 만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 사람도 요즘 안 옵니다. 제가 지금 그래 붙어먹은 놈 같아 보입니까? 정말로요. 이렇게 국가를 들어먹으려고 5년마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 대청소를 하고 적폐를 해서요. 이미요. 한국의 1위 대기업이 어디 딱 움직이는가를 볼 겁니다. 요즘 그 기업에 많이 뭐 들어가 있거나 조사받고 있어가 조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고 있을 거예요. 남은 기업들은 거기에 또 따라서 줄을 싹 섭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아는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10년의 힘위원회에요. 무슨 대기업의 사회이사들 많이 들어있다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이 문재인 10년의 힘이라는 위원회예요. 거기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요. 개인 판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분위기를 그쪽에 전달해 줍니다. 재벌이고 어디고요. 그리고 대선이 있을 때 전직 무슨 인텔에 있었고 삼성에 상무하던 무슨 유모시기가 입당을 했다고 캠프에 줄서 그게 그냥 하는 건 줄 압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대기업에 무슨 뭐 천장을 뚫은 누구가 입당을 한다 그냥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다 파견합니다. 하나씩. 예? 몇 명 누구 가. 그래가지고 통로로 쓰는 겁니다. 각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요. 홍보니 뭐니 뭐 담당에 있는 사람들요. 진작에 다 보내놨습니다. 오래 전부터요. 저는 솔직하게 대선 후보들이 지출하는 선거 경비를 제대로 자기 돈으로 당의 돈으로 쓰고 보전을 받는 건지 안 그러면 차입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의 정경유착의 돈줄들이 대주고 지출한 척하고 나중에 보존받은 것은 인마이 포기하는 건지 그것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말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니 평생 정치가 직업이 되고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줄을 서서 이 난리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자, 박 대통령 저렇게 돼서 대선 다시 치른다. 자,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더 썩어 문드러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더 썩어 문드러진다라는데 베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줄 서서 남는 거 없습니다. 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한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장수가요. 옛날에 2000년에 한번 총선 출마하고 왜 그 이후에 총선 출마를 못하고 정치판에 다 개나 소나다는 배지를 하나 못 달은 줄 아십니까? 권력 핵심을 향해서 많은 화살을 날려서 지난번에는 그때 당시에 2012년에 새누리당이죠. 공천 줘놓고 저보고 공천 준 즉시 그 전후로부터 상당 기간을 제 주변 사람 몇십 명을 계좌 추적을 했다가 60일 뒤에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기도 했고 애초에 저 공천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도 보기 싫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출마했으면 걸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계속 정치 생명을 유지해 가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돈입니다. 20년쯤 전에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정당의 고문이다 이러면서 요즘도 그 당에 뭔 일이 생기면 TV에 주목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출마도 하고
또 정치판에 다시 복귀도 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요. 얼마나 제가 돈이 없는 줄 관계기관들도 알았으면 황장수한테 마지막 날, 공천 마지막 날 공천을 마감 직전에 썩 주면 장난을 치다가 오랫동안 정치를 안 해서 목이 말라서 무조건 출마를 하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급히 선관위에 등록비도 내고 뭘 하려고 하면 돈을 누구한테 빌릴 거다. 그런 과정에서 서류를 안 갖추고 빌리게 되면 나중에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엮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나라의 정치 시스템은 선거공영제라고 하면서 주요한 정치자금 부분을 정당이나 출마자들이 공영제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척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이 필요 없을 만한 인간들한테 해주고 있는 거고, 정작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대상이 되지조차도 못하는 우스운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정치를 하는 소문들이 이렇게 번져나고 있는데, 그런 걸 보고 나면 대통령이 되려고 저렇게 아둥바둥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은 사실은 팔자 고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대통령 가족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통령 오른팔 왼팔도 팔자 고치고 가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팔자를 다 고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오른팔 왼팔 이런 사람들 많죠. 정권마다요. YS,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 가신들이 저거 대통령이 물러나면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나타나왔어요. 국회의원하고 지사하고 또 배설하고 다음 정권에 또 태우기도 하고 또 가신들 중에는 대권 간다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있는 이 황장수는요, 시험을 쳐서 대한민국 정치를 논하자거나 토론을 해서 하자면 상위 1% 안에 들 자신이 있습니다. 연설을 하자고 해도 연설에서 누구한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정치판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판단 부분에서는, 그리고 연설이나 토론 자, 이제 탄핵 이후에 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과거에 대통령이 이었던 사람이나 저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이나 모든 도덕적, 법적, 헌법적 적용 기준을 매우 높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역대 대통령들이요, 대한민국의 흔히 자기들이 자랑하는 국격과 나라의 경제적 수준을 벗어나서 창피할 정도로 부끄러운 부패를 크고 작지만은 다 저질렀습니다. 측근이 받았고 아들이 받았고 형님이 받았고 동생이 받았다 해서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본인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요. 써야 되지 않을 돈들을 공항이니 새만금이니 무슨 이 원전이니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이니 해외 무슨 개발이니 온갖 군대에 낭비를 했습니다. 4대강도 그 중에 하나고 김포운하도 마찬가지고, 그 뭐 어느 정권을 탓할 게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라고 보지요. 자, 그래서요, 국가의 모든 토목사업, 국가의 중요한 공기업들의 각종 부채, 국가의 예산, 또 주요한 인프라 사업, 이런 모든 부분에 숟가락을 다 뗐습니다. 이번 최순실의 예에서 보면 문화체육까지도 숟가락을 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재산이 몇 조다부터 몇 천억이다까지 돈 걱정을 안 하는 그런 전직 대통령이 다들 되어버렸습니다. 재벌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난무하고요. 실제 대통령이 한번 끝나고 나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